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대형주들이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VIP님들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자금이 좀 폭이 좁게 몰려다니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 우리는 그동안 담지 못했던 대형주들을 조금씩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기아차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대형주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모든 대형주들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하더라도 뭐 스윙 이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어떤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가치주, 성장주 정말 잘 보유하면 대박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뭐 꾸준하게 또 오래 중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작은 놈이 커질 수 있는 상황,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대형주를 한두 종목이라도, 하다못해 한두 종목이라도 계좌에 좀 어느 정도 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정말 대형주가 될 만큼 크게 어떤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포트를 좀 구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해서 대형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최근에 좀 조정을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23만원 부근부터 해서 우리가 만원 단위로 좀 그냥 간단하게 모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좀 차트를 같이 보면서 또 최근에 좀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이 화재에 대한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는 전기 버스까지 또 달리는 도중에도 화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LG의 비율이 더 크다, 뭐 혹은 뭐 현대차의 비율이 더 크다, 뭐 과실 비중을 가지고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LG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또 뭐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LG와 SK 간의 소송전에 있어서도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판이나 소송면에 있어서는 LG 쪽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런 코나 화재, 전기버스 화재, 이런 품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아직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정말 잘 팔아서 매출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나 전기차에 이어서 현대차 전기 시내버스에서도 불이 났다. 이 달리는 버스에 불이 났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화재 이야기가 있고, 2019년 현대차에서 제조한 일렉시티로 알려졌다. 그래가지고 코나랑 같은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나에 대해서도 한 7만 7천여 대 정도 리콜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금액만 해도 거의 1조 원 정도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조 원이 뭐 또 대부분 LG화학 쪽,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로 책임이 좀 많이 전가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현대차도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번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 있죠. 아이오닉 5 출시를 앞두고 진짜 본격적인 이 전기차 시장, 우리가 자체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출시되는 제품이 이제 첫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게 현대차로만, 지금 배터리 문제가 현대차로만 100%다 잘못됐다라고 또 이런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뭐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까지는 솔직히 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고성장, 어떤 미래 산업에 계속 좀 내비추면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래도 미래는 좋다, 근데 지금 좀 무리지 않냐, 이런 어떤 수급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좀 시세적인 측면에 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사를 하나만 같이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
인데요. 자, 사안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에 잇따른 화재는 배터리를 공급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책임이 더 커 보입니다. 근데 LG그룹 고위 관계자에게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 전기차 배터리 중 현대차 화재와 유사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다라고요. 답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교체할 코나 배터리 비용 부담에 대한 양사간 비율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해요. LG 측은 비용은 내되 절반 이상 부담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다소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차는 국토교통부에 코나 EV 리콜 계획부터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합동 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대차의 이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의 결함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BMS는 전기차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데 이 전기차 플랫폼 보유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BMS 결함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 여기 좀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온 배터리 전량 교체가 포함된 어떤 코나의 리콜안이 석연치 않다라는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은 리콜 계획이라서 코나 화재만 하더라도 열 몇 건 나왔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3, 14번째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또 현대차는 LG 배터리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LG에서는 요즘 SK 이노베이션과의 보상금 협상에 기대가 또 큰 상황. 그러면서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야 갑자기 발생한 배터리 교체 손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마저 들린다. 그래서 뭐 그쪽에 받아서 이쪽에 메꾸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현대차의 손가락은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 없는 LG를 지목하느라 10손가락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 큰형님들끼리 정말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BMS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물론 비용적인 측면으로는 당장에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리콜을 병행해서 비용 손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해결을 안 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또 이제 전기 시장이 좀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순간적인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 BMS에 대한 문제로 밝혀지면서 이 비용 부담이 예를 들어 현대차 쪽으로 다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그래도 좀 갑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비용 분담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로 뭐 BMS에 대한 LG가 막 가만히 안 있고 엄청 세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막 물어뜯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도 좀 끼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적정선에서 아마 합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대차의 어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좀 보유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VIP원님들도 그대로 좀 잘 보유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막 애플카 협업설로 인해서 77%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주를 일부는 좀 보유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고, 그 다음에 신규로 좀 편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3, 22, 21 만원 단위로 한 번씩 좀 접근을 해보시는데, 혹시나 급락이 나와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막 급락이 나왔다. 그럴 때는 뭐 밑에서 더 싸게 잡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초점은 뭐다? 장기적 관점으로 우리가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결과를 좀 지켜보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를 맞고 결국에는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형주들은 반드시 좀 계좌에 한두 개 정도는 좀 넣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추천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도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다 메모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아무 종목이나 던지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거는 사실 보여드리긴 좀 뭐 민망한데 뭐 어쨌든 투명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떤 영상에서 단가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지금 우리가 추천했던 단가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한번 시세가 나오다가, 그렇죠? 오늘도 연이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굉장히 또 좋은 그림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12,000원 선저를 그대로 잡고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계속 소개를 좀 해드렸고, MS 오토텍 마찬가지고, 그래서 M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수익 잘 챙겼고, 아이큐어도 급등 많이 나왔었고,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현대바이오랜드가 좀 문제인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5만원 밑으로 넘기지 마세요.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23,7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현대 60선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건 한번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60선까지만 한번 놓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뭐 후성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도 중기관점으로는 제가 봤을 땐 기가 막힌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중기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고, 오리온, 어제 오리온을 3번이나 추천을 드렸어요. 오늘 또 바로 시세가 나와줬죠.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나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우리 VIP님들도 수익 실현 잘 하셨고요. 이런 거는 홀딱 다 팔아먹지 말고 꾸준하게 좀 가져가 보세요. 일부 부분 익절하고 또 추후에 조정받으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단리와 복리 개념을 중간 어떤 믹스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서 바로 앞전 영상, 오늘 처음 올려드린 영상이 HLB였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접근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바로 시세가 올라오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한번 21,000원 정도까지, 맥시멈 21,000원까지만 손절 기준 잡고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비트코인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종목이 많지만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실적도 좀 띄고 있으면서 테마성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총도 보시면은 4,300억 원대로 뭐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히 어떤 밸런스가 잘 맞는 종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현재 단가 저는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보려면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00원 정도까지만 한번 선절 잡고서 우리 기술 투자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스윙 패턴으로 한번 놓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형주들을 기본 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잡아두시고, LG전자 같은 거 사실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한번 매매를 또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한번 좀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시장 만약에 영향받아서 때려 맞으면 사실 대형주는 들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런 좋은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와,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참 날씨가 많이 이상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추위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조금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조심해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VIP방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지금도 너무나 좋은 종목들을 많이 우리가 좀 담아갈 게 많은데,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께서도 이런 걸 사놓고 잘 좀 묵혀놓으면은 정말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도 있고, 또 단기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타도 좀 하다못해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단타로 또 화끈화끈하게 조금씩 매매를 또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다양하게 제가 꾸려서 포트를 구성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정해진 금액 외에 뭐 숨겨둔 게 없습니다. 요즘 막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막 신고도 제대로 안 돼서 불법적으로 하고, 뭐 가입 비용을 자꾸 뭐 입을 털어서 원래는 한 달에 300만 원인데 뭐 프로모션 어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이벤트 진행하면 진행한다라고 딱 말씀드리고, 이벤트가 아닐 때는 정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17일까지 이벤트 딱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이벤트 오늘까지 요거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사실 뭐 오시면은 원래 이게 얼만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이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 선택해서 참고하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